자, 오늘 제일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 술집 사장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어요. 네, 그 글을 영수증과 함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인천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천 가게에 남성 2명, 여성 4명 이렇게 일행 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튀를 하고 이 식당에서 달아난 겁니다. 이들이 먹은 음식이요. 모둠 소세지, 무뼈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이런 안주거리들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소주 6병, 맥주 7병, 하이볼 4잔 이런 각종 술까지 합쳐서 총 16만 2,700원어치였습니다. 이걸 결제 안 하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자, 이거 뭐 그냥 먹튀 사건 아니냐 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오늘 주목을 받은 이유, 사장님한테 이 사람들이 남긴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가드릴게가 무슨 얘기일까요? 뭐 살려는 드릴 게도 아니고 그냥 가드릴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 아까 많이도 먹었네요. 16만 2,700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네, 고등학생들이었던 거예요. 미성년자가 하이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가게가 영업정지나 이런 예. 기타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선심 쓰듯이 아유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이게 그냥 가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그 뒤에 죄송하다는 말을 하네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고해서 영업정지 안 받게 하고 그냥 우리 무전 취식 피해만 주고 갈게요. 이런 글을 남기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보여주세요. 보통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꼭 돈 갚을게요가 아니라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그때는 돈 내고 먹을게요. 약간 이런 것 같네요. 그때 가서 또 먹튀할 겁니다. 예. 자, 이게 뭐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지금 백 변호사님은 뭐 그래도 사과는 했네요라고 해석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 너무 괘씸하고 너무 걱정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비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비꼰 거죠. 그렇죠? 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봐드릴게요. 뭐 미안해요. 뭐 나중에 올게요. 하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 지금 술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자애 4명, 남자애 2명인데 지금 소주 6병, 맥주 7병에 하이볼 4잔입니다. 분명히 얘네들 섞어 마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어른들만큼 혹은 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로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서 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1차 적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은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은 영업허가 취소인데요. 저 사실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요거를 어기는 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술을 먹고 이런 쪽지를 장난을 치고 비꼬는 쪽지를 놔두고 갔어요. 글쎄요, 이 아이들을 좀 뭐 순진하다거나 뭐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고 좀 따끔하게 혼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짜 그 고등학생이 술집에 가서 저렇게 섞어 마실 정도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업정지 1차, 2차, 3차 이거 다 꿰고 있을 겁니다. 자, 사장님이 물론 신분증을 아예 확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글을 보면 실물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뭐 가짜 신분증 뭐 이런 걸로 대충 보여줘서 뭐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운전면허증도 요즘 이제 지갑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로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보다 그 모바일 이런 걸 더 잘하니까 위조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해서 속였을 때 이 업주분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있긴 한데 다만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면제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한 7천 건 가까이, 2년, 3년 정도네. 이 7천 건 가까이 받았는데 그중에 면제받은 게 200건도 안 돼요. 2.8%. 왜 그러냐면요. 이게 청소년에게 내가 속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죠. 그걸 뭐 이렇게 서류로 내가 청소년이 아닌데 청소년입니다라는 걸 뭐 내용 증명을 보냈겠어요?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믿은 분들은 나중에 당신 왜 속았어요? 속았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하는 겁니다. 그 백 변호사님, 그 드라마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셨어요? 네. 거기 봤어요. 보면은 똑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죠? 박서준. 씨 네. 그 가게가 영업 정지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게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요. 유심히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받은 업주분이 본인 가게 공개 안 했어요. 공개하면 이거 영업 정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법이 그나마 좀 바뀌어서 좀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 도용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지만 이런 거예요. 아, 저 좀 휴가 나왔는데요. 군인입니다. 저 성인이에요. 그래서 술 팔았어요. 그랬다가 영업 정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지금 게 나오네, 예, 지금.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 꼭 기억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써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걸 왜 다 업주 책임으로만 돌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빼박이죠. 속았어도. 근데 사실 미성년자들이 속여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술을 팔았다는 걸로 영업정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합니다. 자, 한 변호사분이 그러셨대요, 양 변호사님. 식당 주인이 영업 정지를 각오하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 부모들한테 음식값 받아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영업 정지로 인한 손해가 훨씬 더 크다. 당연하죠. 심각한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저도 과거에 처리해 보면 이게 벌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 달씩 가게 문, 2달씩 가게 문을 두 달이에요, 닫아야 두 돼요. 달. 2달 최소한.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점 뭐 이런 데서 2달 문 닫으면 폐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폐업 신고 나중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게 이 영업으로 인한 손해 다 불법 행위로 하는 부모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는데 일단 그 부모의 자력이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2달치 폐업한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어요. 아유. 그런데 그리고 소송하면 뭐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뭘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도 꽤 오래전부터 문제 있다고 했었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서 그나마 법이 보완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아직도 법도 허술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경우에 걔네들한테 벌금을 때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 방송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